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시즌 3 벌써 20회입니다. 20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경찰 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유스틴은 자신의 저서 경찰학의 원리에서 경찰학의 임무는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자원의 확보다. 그래서 우리 경찰을 절대 군주의 권력을 도구로 인식했다. 이 관방학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즉 군주의 재산을 늘리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지금과 또 경찰학의 개념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2번 되겠습니다. 요한 슈테판 피터직에 임박한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 제도에서 경찰의 직무는 뭐라고요? 임박한 위험을 막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반 란트법이 영향을 받습니다. 절박한으로. 오케이. 그래서 복리 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경찰 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번 가보실래요?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에서 경찰은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판결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맞습니다. 일반 란트법의 근거로 나중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쭉 쌓여서 나중에 우리 경찰 행정법 행님아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해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된 이건 뭐가 틀렸냐면 형식이 아닙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켰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영향된 줄 알겠죠? 피터직에 임박한 영향받아서 일반 란트법 절박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나중에 경찰 행정법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요 한번 갑시다. 우리 1급 비밀은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원형을 재현한다 복제한다는 거잖아요. 복제 원형을 재현한다 복제하는 건데 생복라고 하면 되지. 우리 살아있는 보고의 독은 1급이잖아요. 그래서 1급 비밀은 우리 국정원장의 허가가 아니라 생산자입니다. 생산자의 허가를 받아 그 원형을 복제합니다. 생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갑니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1급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이제는 국정원장이죠. 보안 조치를 관해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1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누구랑 미리 국정원장이랑 협의해야 된다.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딩동댕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로 좀 많이 바꾸죠. 소속 상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 1급은 대부분 다 국정원장이에요. 근데 생복만 생산자다 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3번 되겠습니다. 법규 명명과 행정규칙의 다양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배웠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배웠죠. 여기서 이제 행정 입법 같은 경우는 법규 명명하고요. 법규 명명. 그 다음에 우리 행정규칙 넓은 의미로 행정규칙까지 보잖아요. 행정규칙. 여기는 국민이 따라야 되는데 국민이 따라야 돼요. 여기는 국민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위임이 있어야 되고는 없어도 되는 거고 안에는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규명명에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 있는 거고 얘는 우리 직무명령, 훈령 이런 거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명명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성하는 양면적 구성을 가지면서 재판 규범이 된다. 맞습니다. 법규명령 다 따라야 되죠? 국민 행정청을 동시에 구성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법규명명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국회 전속적 법률 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니까 잘 봐세요. 제가 수업해야 되는 거를 조교한테 넘기면 안 되잖아.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속적 사항은. 그래서 국회 전속 사항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 모든 걸 다 알아라 해 이렇게 안 돼요. 일반적 포괄적 위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면적 재임도 안 되는 거고 요 정도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고시, 훈령,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딩동댕동 맞는 말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법률에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 추상적 명령을 말하며 대내적 구성력은 갖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위법된다. 아니죠. 징계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먹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위법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한번 갑니다. 행안부 장관이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노노노노노노. 여러분, 청장은 위원회 임명을 제청할 때, 그래서 동의가 아닙니다. 제청할 때 우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임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자, 관세청이 정례라. 관세청이 정례라. 그래서 위원 3인 이상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위원장의 임시회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노노노노. 경검 국군 당선. 뭐가 없냐면 법관은 안 돼요. 그러니까 국경에는 2명은 법관에 자격 있는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관은 이제 우리 선임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검 국군 당선 3년. 우리 시경이는 경검 국군 당선 공무원 3년.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경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아니죠. 위원장이 정하죠. 그래서 우리 국경이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행안부 장관 노노노노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과오 한번 볼게요. 우리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벌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벌에 해당된다. 노노노노. 왜냐하면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이의 제기를 해버리면 바로 이게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빠바바박 쳐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 굉장히 많이 쳐야 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매일매일 이런 마라톤 모의사 여러분을 딱 잡아주실 거면서 요번에 저희들 문 풀 때 팡팡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때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마라톤 모의사에서 김규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